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그 군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낙찰받은 차량인데 모하비 차량이고요. 2019년식이고 시작가는 3070에 시작을 했고요. 낙찰은 3200에 낙찰을 받으신 차량입니다.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튼튼하기로 유명하고, 더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기존에 무쏘를 한 30년 정도를 타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를 좀 좋아하시고, 조금 군인이다 보니까 좀 와일드하세요. 와일드 하셔가지고 요런 좀 프레임 바디의 차량을 타보고 싶으셔서 프레임 바디의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주변 분들한테도 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미니멈 300은 무조건 싸다. 뭐 제가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300은 싸고, 심지어 500까지도 노려볼 만한데, 또 500까지 얘기했다가는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평균 한 300 정도, 한 10% 정도는 무조건 싸게 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차가 확실히 연식이 좋고 안에 옵션이 많다 보니까 안에 딱 타는 순간 느낌이 죽기 전에 한 번 정도 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베라크루즈를 타잖아요. 베라크루즈 2007년식 주행거리 40만 가까운 차량이긴 한데, 이 모하비 역시도 그렇습니다. 모하비도 워낙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 차도 뭐 40만, 50만, 실제 모하비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저 주행거리 40만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뭐 아직 애기네, 뭐 엔진에 때 정도 베꼈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둘러보면서 과연 우리도 이런 모하비를 한번 사볼까,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모하비는 2019년식 주행거리 21,000km, 시작가 3070에 낙찰가 3200만원에 낙찰을 받은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타다 보니까 차가 그냥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차를 렌트하시는 이상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안 계세요.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의전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는 이제 제네시스나 EQ900 이런 거보다는 좀 이런 등치가 있는 이런 차가 좋다, 안전하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되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적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 자체도 거의 뭐 새 타이어 진배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 흔한 휠기스 자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외관 상태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이 문콕 방지 스펀지도 아주 그냥 거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스텝 부분도 많이 긁혀요. 주행거리가 좀 되면 긁혀 있어서 뭐 중고차 이 정도 감안하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얘기하는 멘트이긴 한데, 이 차는 특별히 어디 멘트를 날릴 게 없을 정도로 뭐 완벽한 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외관 상태도 그렇고요. 철판 두께가, 모하비는 확실히 철판 두께가 단단합니다. 이게 찝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단하고요. 얘 이렇게 열리나? 요즘 나오는 차는 이렇게 다 열리던데? 열리나 보구나. 네, 단단한 상태고, 처음에 이 차를 구입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혹시 이거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좀 가격이 너무 싸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들고 의아해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들어있어요. V6 3.0인데 3.0은 타보지 않는 한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0 엔진 같은 경우는 실키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실크 휠을 이렇게 탁 떠간다라는 느낌의 그런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이 3.0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3.0 엔진들은 보통 RPM이 2000이 잘 안 넘어요. 그냥 2000만 돼도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이 왼쪽 왼쪽 엄지발가락이 편하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딱히 외관 상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디자인은 뭐 앞으로 이 신형 디자인이 나온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얘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 뭐 그런 느낌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차라는 게 내장이 중요한 거고, 또 페이스리프트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걔 보니까 뒤에랑 옆에는 거의 안 바뀌고, 이제 앞에
앞에만 좀 이렇게 바뀌는데, 솔직히 이 디자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저희 바이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디자인 정말 좋답니다. 렉서스에서 나오는 웬만한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네요. 요 모하비 마크가 모하비가 아니라 전혀 멋있는 다른 마크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 차는 좀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차를 낙찰받을 때 이 차는 지금 굉장히 좋은 블랙박스가 들어있는데,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것 자체로만 해도 얘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차선 이탈 방지 있나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냐면 거의 손을 놓고 운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운전을 여러분들한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썬루프인데, 썬루프는 솔직히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썬루프 별로 찬성을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썬루프가 사고가 크게 나면 썬루프가 다 깨져요. 같이 깨지면서 밑으로 다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별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또 천장에 어떤 이게 뒤집어졌을 때 강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실제 썬루프를 담배를 피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차 살 때, 그리고 가끔가다 심란할 때 한번 열어보고요, 비 올 때 한번 열어보고요, 별 볼 때 한번 열어봐요. 굳이 열어볼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밖에 나가서 보셔도 됩니다. 확실히 모하비 자체가 딱 그 문을 열게 되면 아래가 문짝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이게 살아있네. 모하비 확실히 살아있고, 주유 버튼이 여기 있다라는 게 약간 의아해요. 주유 버튼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 오른쪽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전동 시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있고요. 전동 시트 뭐 이건 여러분들 워낙 잘하니까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 모델보다 이 모델 상위 버전 모델을 보면 얘가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는데, 브라운 시트는 정말 고급스러워요. 타면 이렇게 입이 벌어질 정도로 고급스러운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정도 고급스램에 내가 얼마를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이런 고급차들은 보시는 것처럼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뭐더라, 이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얘는 이제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애를 이제 경고를 해주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기능, TCS 아니면 VDC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있으면 확실히 차량 직진 안정성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뭐 이거는 운전할 때 겁나게 편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트타임 사륜인지 아니면 상시 사륜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오토로 해놓게 되면 자기가 이제 엔진의 출력이나 아니면 바퀴에 걸리는 부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로우와 사하이를 번갈아 가면서 자동적으로 매칭해서 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가끔가다 이제 우리 꼬랑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빠졌으면 이렇게 4L로해서 모하비의 강력한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전자장피도 많이 들어가고 이 계기판 자체도 디지털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굳이 디지털로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이제 걸리고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저렇게 들어와 있고요. 연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연료를 바로 넣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연료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하세요. 싫어요 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이 어라운드 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후진을 한번 이렇게 쭉 해보면, 초기에는 정말 신기했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별로 안 신기하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후진할 때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만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FM으로는 뒤를 돌아서 뒷모습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를 저는 지금도 아직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형차에 고급차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찝차나 이런 큰 차들은 실내를 들어가 보면 실내 자체가 약간 투박하고 굉장히 와일드한데, 얘는 굉장히 약간 여성스러운 맛이 조금 있어요. 여기 이제 하이그로시 우드 그레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크롬으로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본기에 다 충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USB나 AUX 단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 통풍 시트가 이렇게 멋지게 양쪽에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가 동시에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핸들 열선은 뭐 굳이 제가 보기엔 필요는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있고요. 에코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있고요. 보통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차량 같은 경우는 키가 1개인데 얘는 이제 운이 좋게 키가 2개의 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콘솔 박스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어떤 디자인과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네요. 시트 카바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뭐 제네시스나 뭐 EQ900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기존 이런 일반적인 차들은 보면 자꾸 이제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사람이 확실히 마음이 간사한가 봐요. 차는 원래 내려 타지 못한다, 올려 타면 올려 탔지,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역시나 옆에서 이렇게, 근데 굳이 옆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누군가 탔을 때 자연스럽게 조금 편히 쉬었다 가자 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적응할 수 있는 장치 같은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분까지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앞으로 쫙 이렇게 해주고 뒤로 이렇게 눕혀주면 굉장히 넓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 보니까 지금 쭉 이렇게 밀리는데 다리를 쭉 위에 다리를 뻗건 저 밑에 다리를 뻗고 이렇게 쭉 밀어 놓게 되면 옆에서 굉장히 편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죽 자체가 그렇게 비싸 보이는 가죽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질감이나 내구성이 엄청 좋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오랫동안 타시고 나중에 차를 팔 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려고 하시면 차들이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이나 주행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면 이쪽 날개 부분 양쪽이랑 그리고 아래쪽 날개 부분 양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놔요. 그래서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망가질까봐 일부러 이쪽에 손을 짚고 그 다음에 내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들은 좀 관리를 철저하고 깔끔하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내리실 때 여기에 힘을 실기보다는 이쪽에 손잡이에 힘을 실다든가, 이거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길 자꾸 내리면 이거 약간 고릴라나 오랑우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자꾸 밖으로 내리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여기 정도 이렇게 자꾸 엉덩이를 이렇게 싹 들었다가 여기 내리면서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살아있고 나중에 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적고 전차주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을 안 뜯은 차가 있어요. 이런 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사시면 돼요. 물론 이 비닐이 안 뜯어져서 하부에 습기가 고여서 하부가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오버했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느낌도 있어요. 뒷좌석 열어보면 뒷좌석 문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되게 많이 뒤로 뉘어지네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넓은 상태는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전부 다 밀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밀은 상태인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조금 더 뒤로 갔으면 좋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뒤에 트렁크 공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뒤에 트렁크 공간이 거의 뒷좌석 공간만큼 나올 정도로 굉장히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이 C필러 두께 보세요. C필러가 이게 10cm가 넘어요. 실제로 열어서 굉장히 두꺼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두께면 굉장히 두꺼운 상태입니다. 저기도 보시죠. 거의 무슨 외제차 해머 같은 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넓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스티커를 하나도 안 뜯었죠. 여기도 하나도 안 뜯었고 저기도 하나도 안 뜯었고 이런 부분도 거의 안 뜯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공간은. 그리고 이 재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해도요. 살짝만 기스나면 안 되는데 살짝만 이렇게 해도 손톱으로 해도 기스가 날 정도로 기스가 쉽게 나요. 그래서 물건을 살짝 던져도 기스가 쉽게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이거 차 너 개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지저분해 있더라도 복원을 한다든가 이쪽을 갈아서 사용하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1m가 넘어요. 1m 한 2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살짝만 해도 여기서 누워서 자도 될 정도예요. 무슨 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의자가 뒤에 시크릿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숨어져 있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같은 경우는 각종 청소도구나 이런 게 들어있고요. 요 트렁크 밑에를 열려면 요걸 다 빼가지고 나사를 다 풀러야지 하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뒷사고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고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사고를 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헤이월드가 자동차 헤이맨과 헤이 오토 옥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동차를 계속 그 경매장에서 팔고 사고 이런 걸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경찰분들이랑 군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다 알아보시고 결국은 저희를 찾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스테리예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약간 군인 정신 같은 거 좋아하고요. 약간 정의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도 뭐 군인분들이나 아니면 경찰분들, 공무원분들 편하게 오셔서 원하시는 물건 사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대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무조건 이득이 되고요. 그렇다고 내려간다라고 뭐 이득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심지어는 66만 원짜리 차를 사가신 분도 있는데 그분 역시도 완전 만족감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경매장에서 도매가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헤이홀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